소비자는 합리적일까요?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실험은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설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차드 탈러가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듯이 행동경제학은 인간을 향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서 주류 학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의 다른 말은 행동경제학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마케팅 사례들도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연관된 마케팅과 소비자에 관련된 통념은 브랜드가 중요하고 모든 소비자는 비합리적이며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이타마르 시몬슨 교수는 소비자는 여전히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가 엠마뉴엘 로젠과 공동으로 저술한 책 절대가치에서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략 프레이밍 효과, 맥락 효과, 태스커 효과라는 범주로 구분되고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은 지금의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매우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환경은 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쉽고 편하게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만들어내는 맥락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브랜드가 주는 영향력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호가 브랜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함을 인정받는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통 브랜드 자산이라고 평가되는 항목은 브랜드 품질, 인지도, 이미지, 충성도로 구성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가 주는 맹목적인 품질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 충성도는 새로운 정보 환경 시대에 들어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보면 최근 몇 년 새 대륙의 실수나 가성비와 같은 키워드가 하나의 트렌드 키워드가 된 것이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절대가치입니다. 절대가치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실제로 경험하는 품질 또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덕분에 소비자들은 구매를 고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경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경영자나 마케터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이타마르 시몬스는 인플루언서 믹스라는 사고 분석 틀을 제시합니다. 인플루언서 믹스는 개인의 구매 의사결정은 서로 연관된 P, M, O의 영향을 받는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P는 사전선호, 즉 개인의 경험으로 인해 쌓여진 성향이고 M은 마케터, 즉 광고나 브랜드 구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O는 다른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이타마르 시몬스는 O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 이 말을 들은 많은 경영자나 마케터 분들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곱씹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마케팅 방법론에 있어서 M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고객들이 구매 결정 과정에서 O에 얼마나 의존할까라는 질문이 중요하고 만약 O에 의존적이라면 그에 적합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O에 쓸데없이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의 속성이나 시점에 따라 P의 영향력이 큰 경우도 있고 M의 영향력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보통 O의 영향력은 노트북과 같이 비싸고 품질이 중요한 물건이거나 심리적 불확실성이 큰 새로운 상품 또는 네트워크 효과나 대중적인 상품일수록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O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광고의 목표는 브랜드 이름에 집중하는 최초 상기 인지도가 아닌 상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M의 열 코팅기는 테크 블로거들의 관심을 끌만한 상품도 아니었고 매장의 진열 칸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된 매우 재미없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3M은 아마존의 바인 프로그램을 통해 열 코팅기를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마존의 바인은 탑 리뷰어들에게 무료로 제품을 제공하고 대신 제품평을 남기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뷰어들은 실제 제품을 사용해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남겨야 합니다. 다시 열 코팅기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재미없는 상품이 최고의 상품으로 된 이유는 바로 소비자들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인을 통해 이 제품을 경험해본 리뷰어들은 자신들이 사용 경험과 방식을 리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인쇄물을 코팅해 욕조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악보, 문서, 신분증, 조리법 등을 코팅하기 시작했습니다. 3M은 이러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용 방법을 한 유통업체와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하였고 이것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2012년 3M의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부사장인 라지 라오는 인터뷰에서 열 코팅기가 3M이 가진 소비자 제품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상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3M은 오를 활용해 상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솔직한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이타마르 시몬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공개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 사례를 지급하고 장점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솔직함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 O가 아닌 M의 접근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신뢰받고 있는 몇몇 인플루언서나 전문가들은 그러한 요청을 받지 않거나 대가성에 대한 공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컨텐츠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미래 경험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평가글 활용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소비자들의 평가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현재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리뷰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리뷰가 남겨졌을 때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부정적인 리뷰에 대한 경영자나 마케터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 지우거나 덮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사실 비판적인 리뷰도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정 상품을 좋아하지 않는 리뷰를 읽게 되면 오히려 그 상품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취향의 문제 혹은 다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소비자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커뮤니티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지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컨텐츠야말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경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절대가치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마케팅 이론을 파괴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포용하면서 절대가치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케터의 일은 상품을 포지셔닝하는 것에서 관심을 유발하는 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일에서 소비자와의 소통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대가치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업의 성공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따라가고 소비자들에게 절대가치를 제공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상대적 영향력이 미래에도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까? 물론이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기초해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